네, 매력덩어리 주주쌤과 함께하는 수학교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계속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해서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쵸? 이번 주 금요일날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선생님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딱히 그렇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9시 이후로 또 가면은 또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죠, 그쵸?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별로 안 나네요. 근데 또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신 때 왜 우리가 막 그렇게 뭐 즐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기독교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우리는 또 원격으로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물론 고등학교 원서도 다 썼고 시험도 다 끝났고 이제 졸업만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뭘 해볼까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번 수능 있죠?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그러니까 며칠 전에 봤던 12월 초에 봤던 대입 수능 시험, 그 수학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해서 수능 시험 문제, 이번 수능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수능 시험 문제 풀러 레고. 네, 먼저 오늘은 가형, 나형 중에 나형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형은 이제 이과생들, 자연계열 선택한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요. 나형 같은 경우에는 문과생들, 인문계열 학생들이 보는 유형의 시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 그 수능 볼 때는요, 가형하고 나형 이렇게 구분이 없지만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선은 나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면 지금 3의 0제곱 곱하기 8의 3분의 2제곱 나와 있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물론 예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푼 친구들이 있겠지만 못 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알려줄게요.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한 지수법칙이 있죠. 지수법칙.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그리고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의 M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는 A의 MN제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네. 이걸 한번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모든 숫자의 0제곱은 항상 1입니다. 항상 1입니다. 네. 이것만 알려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쑥 따라올게요. 그러면 3의 0제곱. 3의 0제곱은 1이죠. 1 곱하기 8의 3분의 2제곱이다 이 말이죠. 맞죠? 얘는 1 곱하기 8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3제곱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3분의 1을 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얘를 딱 봤더니 얘는 지금 이러한 형태네요. 그러면 얘는 2의 3제곱을 또 3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결국엔 2의 제곱이 되면서 정답은 얼마다? 4.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볍게 그 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대체로 수능 시험에서 1번 문제는 이러한 지수법칙 관련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수능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배점이 이렇게 2점이잖아요. 2점. 그쵸? 2점. 2점이 2점. 2점이면 가장 낮은 점수거든요. 그만큼 정말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능 시험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또 그 수능에서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2번입니다. 2번 수능 2번 문제 보면 첫째 항이 8분의 1이고 등비수열에 대하여 A2 그리고 A3 그게 2다. 그때 A5를 구하라. 아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풀 수가 없냐면 일단 우리가 등비수열이란 말 자체도 모르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의 의미, 즉 얘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요 이렇게 한번 바꿔줄게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이 8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수가 8분의 1이고요. 8분의 1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와 그러니까 세 번째 수를 두 번째 수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2가 나온다. 그럴 때 다섯 번째 수를 구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수가 8분의 1이래요. 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첫 번째 숫자가 8분의 1이래요. 8분의 1. 그러면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다섯 번째 숫자네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숫자 8분의 1,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세 번째 수를 두 번째 수로 나눴더니 그 결과 2가 나왔다. 여기서 이걸 식을 이렇게 한번 세볼게요. 그럼 양변의 두 번째 수를 곱해볼게요. 결국엔 세 번째 수는 두 번째 수에다가 곱하기 2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수다 이 뜻이죠.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숫자가 뭔진 모르겠어.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곱하기 2를 했더니 세 번째 숫자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수에서도 그럼 두 번째 수 이렇게 할 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수에서 네 번째도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여기 네 번째 수에서도 다섯 번째 수 구할 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섯 번째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다섯 번째 수는 보세요. 첫 번째 8분의 1에서 2를 몇 개 곱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2를 4번 곱한 거네요. 그럼 8분의 1 곱하기 2를 4번 곱했으니까 16. 그러면 정답은 얼마일까요? 약분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처음 딱 여러분들이 이 문제 그냥 수능 문제 이 문제 그대로 주면 여러분 못 풀죠. 왜? 아직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치만 이거를 중학교 수준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꿨더니 어떻게?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겁니다. 등비 수열의 뭐 일반항 그 A에는 뭐 이렇게 A1에 R에 N-1 뭐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등비 수열의 그 일반항 이런 걸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 문제도 중학교 수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3이에요. 안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입니다, 여러분. 네, 수능시험.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건 이건 또 몇 점짜리 문제?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2점짜리 문제라는 거. 2점짜리 쉬운 문제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 4번 문제는 이게 지금 삼각함수가 나와 있죠. 우리는 삼각함수를 안 배우고 삼각비를 배웠습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함수 이런 개념을 일단은 이걸 빼버리고 그냥 얘만 한번 보세요. 4 코사인 x 4 코사인 x 플러스 3의 최대값 구하래요. 가장 큰 값. 이거 왜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삼각비 할 때 혹시 기억나나요? 삼각비 할 때? 삼각비 값표 있죠? 삼각비 값표. 교과서 뒤쪽에 있는 삼각비 값표. 삼각비 값표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봤던 내용이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의 가장 작은 값은 뭐였죠? 0도부터 90도. 우리가 배웠던 0도부터 90도까지. 가장 작은 값은 0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큰 값은 얼마였어요? 1이었습니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요,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0보다 작은 값이 없고요. 또 1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 가장 큰 값이 얼마죠, 여러분? 1입니다. 1이 가장 커요. 그러면 4 곱하기 1 더하기 3 하니까 정답은 얼마? 7. 그래서 정답은 7입니다. 7.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중학교 개념으로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삼각함수 개념을 이렇게 개념으로 확대해서 배우면 마이너스 값도 있어요. 마이너스 값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1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최대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최대값이 1.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얘 보세요. 얘 몇 점이에요? 3점이에요, 3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걸 못 느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8번 확률 문제인데요. 보면 이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번 던져서 나온 눈을 차례로 ABC라고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일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건요. 여기 나오는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또는 이러한 접속사를 넣었을 때 이제 그 말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한다고 그랬고요. 그 확률을. 그리고 다른 접속사를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봐요, 이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인 경우는 첫 번째 1, 두 번째 1, 세 번째
4 이런 경우. 그쵸? 그 다음 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1, 두 번째 4, 세 번째 1 이런 경우. 세 번째는요. 첫 번째 4, 두 번째 1, 세 번째 1 이런 경우 있죠? 그쵸? 또 네 번째 어떤 경우? 1,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1, 2, 2 이런 경우. 또 다섯 번째 2, 1, 2 이런 경우. 여섯 번째 2, 2, 1 이런 경우 있죠. 그쵸? 이거 위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총 3번 던졌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 그리고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 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입니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결국에는 36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정답은 바로 2번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 충분히 우리가 고등학교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확률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단원을 배웠고요. 그 확률 단원을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몇 점짜리예요, 지금? 3점짜리입니다. 결코 그 2점짜리 우리가 처음 풀었던 2점짜리 그런 문제보다는 수준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충분히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특히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할 수 있는, 중학교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제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개념을 조금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 정도 한 4문제 정도가 고등학교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어요. 수리, 나영 해가지고, EBS를 들어가도 다운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 수능 문제를 다운받아서 다시 풀어볼 친구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네, 그러면 나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해보니까 수능시험이지만 그래도 수능시험에서도 조금 좀 기본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풀 수 있다는 걸 느꼈죠. 네,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진 않다. 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다른 또 수능 시험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